지금부터는 도대체 김민홍 상임대표는 왜 언론인이었다가 목사님이었다가 또 네. 교수님이었다가 이제는 다시 거리의 투사가 되었는가? 네. 한번 인물 연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오마이 해야 돼요? TV에 오연호가 묻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시잖아요. 이 촛불 행동에 네. 늘 모습을 보이시는 이분은 도대체 이 교수님이 왜 그러시나? 네.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어린 시절의 사진도 준비했다고 제가 그래요? 알고 있는데 화면에 나옵니까? 나오면 한번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린 시절이군요. 이게 어린 시절 뭐 어린 시절이기도 하네. 상당히 2004년 시절, 2015년 시절. 뭐 어린 시절이에요. 이렇게 있네요. 네. 네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본인을 어떻게 네. 규정하십니까? 방송인도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거리의 투사가 됐다고 그랬는데. 네. 네. 거기에 앞서서 이제 보면 우리 오연호 대표하고의 그 이 인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지 할 때에 네. 우리 오연호 대표 말지에 기자로 있었고 기자. 네. 저한테 온 걸 청탁하면 미국에 네. 제가 온 걸 보내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네. 그런 인연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 삶의 방식이 언론인 또 목회자, 네. 교수, 또 음. 방송인, 또 사회운동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관해서 음. 아마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네, 그 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서 통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겪었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변의 열강의 시달림에 의해서 네. 우리의 자주권이 박탈되고 맞아요. 그 결과가 우리의 현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겠어? 네. 일본의 제국지 침탈과 지배에 의해서 고난받은 100년의 역사를 저렇게 부정하는 네. 자가 권력자가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거 아닐까? 미국 또한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민족의 자주권, 생명, 또 주권 이런 네. 것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치열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네.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자로서는 네. 저희 전공이 신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신학과 정치학을 했는데 네. 이 세계 체제론을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세계 체제론. 체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형성돼 왔는가 이런 과정에서 제국의 행태는 무엇이었는가 네. 거기에 맞섰던 식민지로 고통을 음. 받던 나라들은 어떤 식의 자기의 삶을 개척해 왔는가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은 음. 그냥 제가 살아왔던 것이 네. 이런 문제와 끊임없이 직면하게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자주권에 대한 네. 관심도 많이 계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그 미국에서 만난 게 네. 1995년 그렇죠. 거의 30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말지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네. 가가지고 교수님,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뵀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은 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고 그죠? 대한민국의 이 주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미국. 도대체 왜 안 망하는 걸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많이 갖고 있는 미국.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으니까 새삼 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그 망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일극 체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 일극 체제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많은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만 미국과의 관계도 바로 세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 자신에게도 좋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거리의 투사이기도 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네, 목사이기도 한 김민홍, 네, 신학자이기도 한 김민홍. 네. 이것이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이 그 얘기한다는 게 좀 이렇게 음. 한편은 쑥스럽기도 네, 하지만은 네.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차원에서까지 네. 얘기를 하자면 네.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정의로운 길, 또 평화, 네. 생명을 위해서 음. 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예수
민주님의 네. 이른바 말하자면 예수 운동, 네.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대한 당대의 제국과 네. 투쟁하면서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네. 그런 운동이었단 말이죠. 음.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민중의 주체가 되는 것,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은 음. 70년대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네. 또 얘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종의 선언의 차원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음. 그러고 나서는 몇십 년이 지나면서 네. 오늘날 보면은 바로 이 민중들, 국민들, 네. 우리 정말 주체로서의 실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음.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자면은 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말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했는데 그건 주의가 아니거든요. 네. 네. 데모스는 민중이고 크라티아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민중 권력의 정치 공동 체제, 정치 공동체로 딱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네. 민중이 주체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민중이 권력을 갖고 있는 주인인데 그게 말하자면 직접 민주의 주인이고 국민 주권의 기본적인 정치 형태죠. 네. 그래서 이런 데모스크라티아라고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돼서 직접 이 나라를 운영하고 끌고 나가고 자신의 국가적 주권만이 아니라 또 대외적인 자주권까지 네. 행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이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설명 얘기하셨던 그런 모든 이 삶의 이 역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오래전에 네. 대표님을 알고 계셨던 분들, 또 네. 목사로서 교수로서 알고 네. 계셨던 분들은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 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토론 방송에도 많이 나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언제나 날카롭게 토론해야 되고 또 이런 현장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고 네. 저 사람 굉장히 강성이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원래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네.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자연의 풍경이라는 에세이집도 냈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를 지향을 하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약간 신앙적인 얘기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저한테 맡긴 역할이 뭘까? 역사가 이 시점에 맡긴 역할은 뭘까? 또 나의 이제 논의의 삶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게 네.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게 아닐까? 아. 물론 한편으로는 그래서 빨리 속히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후배들이 네. 잘 꾸려나가 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토요일 이 봄날의 토요일 네, 교회에 나가서 봄꽃도 구경하고 싶고 그냥 고즈넉히 차 한 잔 마시고 싶고 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매주 네. 토요일 네, 그 투쟁의 거리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아까 그 하나님과 역사가 나에게 맡긴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네, 뭔가 시대와 역사가 맡긴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되기까지 그 기반에 그 김민웅 대표님의 그 마음의 기반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짧게 말씀하시면.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저희 개인의 자아가 민족 문제로 시작해요. 그리고 분단 문제로 시작해요. 네. 이게 쉽게 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실제로 그래요. 네. 이걸 계속 붙들고 살아왔던 거죠. 아. 계속 붙들고 살아왔고 미국에서 살았고 또 네. 돌아왔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이 자주의 문제나 평화의 문제가 너무나 네. 중요하다는 걸 뭐 뼛속 깊이 제가 이렇게 개인의 삶 속에 한밀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갈망과 그리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많이 살았으니까 뭐 괜찮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면은 정말 존경스럽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네.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힘이 되는. 그래서 보면은 시민들도 오셔서 네. 이게 없었으면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와서 지칠 뻔했는데 함께 같이 외치고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행진 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언론이 거의 다뤄주지 않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마이뉴스는 열심히 다뤄주시고 또 최근에 민들레도 다뤄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행진을 통해서 촛불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적인 요구가 뭔지 우리의 사회적인 존재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만방에 선포하는 그렇죠. 이 경험이 바로 역사의 성장이다, 성숙이다. 네. 그 역사를 진전시키는 너무나 소중한 힘이다. 여기에 저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실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의무감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가슴 네, 벅찬 네, 그 네. 무엇, 그 감동을 거리에서 느끼니까 네, 그게 또 그 벅참이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활동을 맞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어가지 의무란 말 않을까. 자체가 이제 어떤 스스로 강요한 그런 이 어떤 임무처럼 이제 들릴 수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네. 이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란 뜻이에요.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해 보면은 국민들을 비롯해서 함께 이 촛불 행동을 함께 읽어주시는 그런 고문 대표단 특히 이제 실무진들의 고생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나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힘들이 아우러져서 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씩 열어가고 있구나. 이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 네. 그래서 이제 성세 하나 얘기만 네. 보면은 모세가 고대 이집트 제국에서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네. 인도하는데 이게 40년이 걸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가면 몇 달이면 가는데 그렇죠. 이 40년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면 노예 생활의 근성을 빼고 네. 해방된 존재로서의 자유인의 정치적 역사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 거기 있었던 거죠. 네. 안 그러면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장소만 이동해서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짧게 얘기하자면은 지난 5년 동안에 겪었던 것들을 깊이 성찰을 해보니까 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돼서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네.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구나. 국민들이 정치 세력화해야 되고 네.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고 역사적 과제를 스스로 설정을 하고 네. 그래서 함께 뛰어드는 이런 과정의 어떤 역사적인 인간형의 형성 그런 역사 공동체의 탄생 네. 또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변화 이런 걸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바로 이 촛불 대행진의 이 수십 차의 이러한 경험이 향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얼마나 소중한 토대와 자양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네.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촛불 행동의 네. 토요일마다의 집회가 네, 단순히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집회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의 정치 학교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주권 권력을 같이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기도 이제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의 그 과제는 당연히 윤석열 퇴진 네. 타도 몰아내는 걸 당연히 해야 돼요. 음. 그걸 해야만 그다음. 음.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일 해방공간에서부터 시작됐던 모든 문제가 응축돼서 지금 현재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이 문제를 못 풀면 네. 향후에 다른 변혁의 동력이 생겨날까요? 어렵다고 봐요. 네. 저들도 음. 이번에 이것을 자기들이 막아내지 않으면 힘들겠다고 보는 것이죠. 이때 영구 집권의 어떤 계획을 네.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저는 전세가 길었다고 보고 이런 결정적인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집회 후원도 해주시고 회원도 네. 가입해 주시고 네. 또 이렇게 영상도 열심히 봐주시고 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